항쟁의 기관차 1월호 타도 제국주의 중 당과 투쟁. 미 제국주의에 앞당겨진 전략적 패배. 2. 3차 세계대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제국주의가 일으킨 3차 세계대전의 폭풍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서 2023년 10월 서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불고 있다. 2024년 9월 11월 12월 조선의 전쟁 억제력 전략적 인내와 한국 민중의 영웅적 항쟁이 없었다면 한국전이 터졌을 것이다. 한국전은 즉시 대만전으로 이어지고 일본 필리핀이 가세하는 동아시아전으로 확대될 것이다. 동아시아전이 터지면 3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된다. 제국주의 진영은 2023년 8월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일 한순회들이 모여 사실상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했다. 그 아시아판 나토의 전력화를 위해 2024년 6월 미일 한 합동 군사연습 프리덤 에즈가 진행됐다. 제국주의 진영은 2024년 7월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를 열고 나토의 태평양화의 정치적 준비를 완료했고 같은 해 6월에서 8월 프리덤 에즈 림페글지 프리덤 실드 등의 합동 군사연습들로 그 군사적 준비를 완료했다. 하여 그 직후인 8월 대러시아 쿠르스크 침공, 9월 대레바논 헤즈볼라 집중 타격, 9월에서 11월 대조선 드론 평양 공격 등 군사적 공세, 12월 한국 군사 쿠데타 등의 일관된 흐름이 결코 우연일 수 없다. 제국주의 진영은 12월 시리아의 반제 정권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켰다. 2025년 11월 트럼프의 미 대선 당선으로 제국주의 진영 내의 모순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국주의 진영 내의 모순에 대해서 보수 언론조차도 이른바 글로벌리스트와 쇼비니스트의 대립이라고 부르며 심각히 보고 있다. 헌데 희한하게도 글로벌리스트가 쇼비니스트보다 호전적이다.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전을 일으킨 세력, 동아시아전을 일으키려는 세력은 모두 글로벌리스트다. 글로벌리스트의 전통적 정치 스펙트럼은 3인주의 우파에 속하고 쇼비니스트의 그것은 보수주의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가 군산복합체와 직접 연결돼 상대적으로 보다 호전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다. 미국 공화당에서는 네오콘 세력이 거의 제거돼 있다. 쇼비니즘의 본질은 사회적 배타주의다. 다름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제거하려 한다. 글로벌리스트와 구별되는 쇼비니스트는 협의의 쇼비니스트다. 글로벌리스트도 광의의 쇼비니스트에 속한다. 우크라이나의 쇼비니스트 신나치와 이스라엘의 쇼비니스트 시오니스트를 앞세워 우크라이나전, 서아시아전을 벌이고 있는 주된 세력은 글로벌리스트다. 쇼비니즘의 대표적인 정치적 표현이 파시즘이다. 그 최저 수준의 징후를 외국인에 대한 박해로 본다면 그 최고 수준의 징후는 외국가에 대한 전쟁이다. 과거 독일 나치가 외국인 박해를 아우슈비츠로 끌고 가 살해하는 수준이었지만 작금의 쇼비니스트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 반면 전쟁 정책과 관련해서 글로벌리스트는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전으로 이미 나치를 능가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리스트는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친나치인 반데라의 후예들을 우크라이나전에 역시 가장 악명 높은 시오니스트를 서아시아전에 앞세웠다. 다시 말해 글로벌리스트는 교활한 대리전의 방식으로 파쇼 정책의 최고 형태인 외국과의 전쟁을 나치 수준으로 벌이고 있는 데 비해 쇼비니스트는 적어도 아직은 파쇼 정책의 최저 형태인 외국인 박해를 나치 수준으로 벌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리스트가 쇼비니스트를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현 시기 제국주의 진영 내 가장 호전적인 세력, 글로벌리스트가 3차 세계대전을 추진하는 데서 쇼비니스트의 우두머리격인 트럼프의 존재는 눈엣 가시가 아닐 수 없다. 2024년 7월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전쟁 준비를 다그친 후 바로 벌어진 일이 7월 13일 트럼프의 암살 시도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시 글로벌리스트는 트럼프 암살을 공공연히 선동하고 있었고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는 그때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다. 2025년 9월 0일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커크의 암살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글로벌리스트가 트럼프와 그 세력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것은 반제라서가 아니라 반글로벌 리스트라서다. 트럼프와 그 세력은 반제 세력이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이다. 하지만 제국주의 진영 내의 이양대 세력이 이제는 서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적대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가령 미 쇼비니스트 정권은 글로벌리스트가 장악한 미국 도시들의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있고 글로벌리스트는 11호 분열의 시대라는 영화까지 만들어 사면임을 시도하는 대통령을 제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 내 모순이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미보수 언론들도 인정하는 객관적인 현상이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유럽 대륙 내에서의 분쟁의 불간섭 정책을 기본 외교 전략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식민지인 남아공화국 인도, 호주, 캐나다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강화했다. 이 외교 정책을 모방한 미국은 영국까지 포함한 전체 유럽의 일에 불간섭하면서 라틴 아메리카를 자기 마당으로 만들겠다는 원로주의를 내세웠다. 미국의 외교사는 국익, 제국주의적 탐욕을 위해 불간섭 정책과 간섭 정책을 번갈아 실시한 과정에 다름 아니다. 힘이 세면 간섭하고 약하면 불간섭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적 발상이다.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를 포괄하며 모든 이슈에 간섭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다극화된 시대에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서반구를 자기 마당으로 삼고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상식 수준의 발상이다. 미국이 제국주의난 어떻게든 자기 땅을 넓히고 지배력을 키우겠다는 야욕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미국 내 글로벌리스트와 쇼비니스트 간의 목표와 방도상의 근본적 차이가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MAGA의 등장은 필연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미국이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는 뜻이고 미국 우선주의란 불간섭주의의 다른 개념이다. 하여 MAGA 안에서도 불간섭의 범위와 관련해서 아메리카 대륙외에서와 미국 외에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침공 마두로 납치는 그런 논쟁에 불을 붙였고 그 내부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세력이 전쟁에 가까이 갈수록 또 다른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와 별 차이가 없는 쇼비니스트 희대의 파시스트라는 내외의 비난도 강해질 것이다. 제국주의자 트럼프 세력은 미정부의 국가 전략을 아메리카를 비롯한 서반구로 한정하며 국가 역량을 이목표 달성을 위해 총동원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어제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며 로드리게스 정부를 압박하고 오늘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이유다.